이번에는 디퍼런스 앰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스 앰프는 이와 같이 생겨 있는데요. 이 출력 전압을 V1, V2의 슈퍼포지션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출력 전압은 입력이 두 개이기 때문에요. V1에 대한 이득 A1 곱하기 V1 플러스 A2 곱하기 V2 슈퍼포지션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 V1과 V2를 코먼 모드와 그 디퍼런스 모드 두 가지로 디컴포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코먼 모드는 두 전압의 평균 값을 취하고요. 그리고 디퍼런스 모드는 두 전압의 차이를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V1은 V 코먼 모드의 2분의 VID 로 주어지고요. V2는 V 코먼 모드의 플러스 2분의 VD 디퍼런스 모드. 이렇게 하면 V1, V2의 평균 값이 코먼 모드가 되게 돼요. 이것만 두 개 다 하면 디퍼런스가 떨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차이를 내게 되면 코먼 모드가 떨어지고 디퍼런스가 두 배가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V1과 V2를 각각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전압을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디퍼런스 모드에 대해서 VID 플러스의 코먼 모드에 대해서 V 코먼 이렇게 표현할 수. 그래서 차동 모드와 공통 모드의 각각의 개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이 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동 이득이 어떻게 얼마가 나오고 공통 이득이 어떻게 나오는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통 신호는 인터피어런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 신호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먼 모드 값은 줄이고요. 차동 모드는 키우는 방법으로 많이 증폭기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AD와 A 코먼 게인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여기 보시면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는 코먼 모드 이득과 차동 모드 이득의 레이쇼를 dB 스케일로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먼 모드 이득은 작아야 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것보다 차동 모드 이득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0.1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여기를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하면서 이득이 여기는 이득이 10배고 여기는 이득이 10분의 1이라고 하면 CMRR은 여기가 10배 나누기 0.1을 하게 되면 얘가 1000 정도 됩니다. 1000을 여기다 넣게 되면요. 탄로그를 취하게 되면 1000은 3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60dB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 B라고 하면 1000이 아니고 100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됩니다. 여기에 10 나누기 0.1이면 100이 됩니다. 100이면 여기가 2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40dB가 됩니다. 40dB가 AD와 A 코먼이 이 정도 크기를 가진다면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는 40dB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게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디퍼런스 앰프의 이제 동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앞쪽에서 저희들이 이런 증폭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여기에 난 인버팅 터미널, 위에는 인버팅 터미널. 인버팅 터미널에는 저항이 R1, R2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가 출력입니다. 여기가 R1, 네. V1, R1, R2. 그리고 여기가 R3, R4. 여기가 V2입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증폭기에 출력적 전압 이득을 생각하는데요. V1과 V2에 대한 슈퍼포지션 대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V2가 제로고 V1만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 이득이 난인버팅 앰프입니다. 이렇게 난인버팅 앰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1분의 R2가 출력적
양이 됩니다. V2에 대해서는 먼저 R3와 R4가 V2를 디바이딩하면 여기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인버팅 터미널의 전압이 R3 플러스 R4분의 R4의 V2, 이 값이 나인버팅 터미널 전압이니까 여기에 나인버팅 이득 1 플러스 R1분의 R2를 곱하게 되면 이게 V2에 대한 개인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이 V1과 V2에 대해서 각각 이런 개인을 가지고 있고요. V1에 대해서는 인버팅 개인을 가지고 있고요. V2에 대해서는 난인버팅 개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V1과 V2를 각각 V1은 common 마이너스 2분의 V 디퍼런스, V2는 common 플러스 2분의 디퍼런스로 각각 이렇게 대체해 넣게 됩니다. 그러면 common 모드에 대해서 모으고 차동 모드에 대해서 모으게 되면 여기 부분이 common 모드 이득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차동 모드 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동 모드 이득은 여기서 적어보면 2분의 1에 R4 R1 R4 over R1 곱하기 R3 R1 더하기 R2 over R3 플러스 R4가 되고요. 여기 값이 차동 이득입니다. 이게 공통모드 이득은 여기에 차이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뒤에 게 빠졌네요. 잠깐만요. 여기에 플러스에 R2 over R1 이게 빠졌네요. 여기 플러스에 있는 게 공통 모드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게 플러스가 있는 게 차동 게인이고요. 마이너스가 있는 게 공통 게인입니다. 그리고 차동 게인은 여기 2분의 1 텀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 조건을 만족하면 이 뒤쪽 부분을 저희들이 R2 over R4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파 알파 떨어지고요. R1분의 R2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앞쪽 부분 여기가 R2 over R1이 되면 R2 over R1이 두 개가 더해져서 2로 나눠지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차동 이득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R2 over R1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차동 이득은 여기가 되고 공통 이득은 제로가 되게 됩니다. 가장 쉬운 어프로치는 R3하고 R4를 R3가 R1, R4가 R2가 되게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R1, R2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코먼 모드가 인가가 되게 되면 여기에 공통 모드 전압이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 모드가 인가가 되었을 때 두 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차동 신호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흐르르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R1, R2, 여기 R3, R4도 마찬가지로 R3가 R1, R4가 R2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보면 사실 출력 전압은 코먼 모드 이득은 제로고요. 차동 이득은 R1, R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V코먼이면 얘는 0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얘는 R1분의 R2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동 신호와 공통 신호에 대해서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에 만약에 공통 신호가 인가되었다고 하면 이 두 노드, 인버팅과 난인버팅 포트는 이 연산증폭기의 이득이 큰 경우에 버추얼 숏입니다. 두 개가 같은 전압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드 룰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2에 걸려있는 전압 곱하기 VR 코먼, 여기 전압이 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R1과 R2에 디바이딩 돼서 각각 여기에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증폭기 안으로 인가되는 전류를 각각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간 전류는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항 양단에 걸려있는 전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아비어스하게 이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VI 코먼입니다. 이게 공통모드 전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흘러 들어간 전류, 이걸 우리가 I 코먼이라고 하거든요. 코먼이 흘러 들어간 전류는 여기 I1이 들어가고 여기 I1이 들어가니까 이것의 2배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2배의 I 코먼, I1 이렇게 되겠죠. 코먼 모드에서 여기 들어간 전류에 여기에서 들어간 전류 합쳤을 때 여기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출력 전압은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이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I 코먼 이 전압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들어간 만큼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 차이만큼 지금 I2와 I1은 같은 값입니다. 전류로 켤러야 되죠. 이렇게 켤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R2 곱하기 R2에 흐르는 전류, 그게 I1 이 전류입니다.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VI 코먼 해보면 여기 전압이 이 노드의 전압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 드랍이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에서 이 전압 드랍을 빼면 얘는 제로로 갑니다. 그게 이 코먼 모드 이득이 0으로 가는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코먼 모드 증폭기의 입력 저항을 생각해 보면 걸어준 전압에서 이제 들어간 전류 레이쇼를 내게 되면 그게 코먼 모드에서의 이제 그 인풋 레지스턴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인풋 레지스턴스 값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먼 모드일 때 인풋 저항은 R1, R2의 평균에 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동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동 모드에서 여기 전류 방향이 이게 헷갈리게 되는데 이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전류 방향이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난인버팅 터미널과 인버팅 터미널이 서로 버추얼 숏인 상태에 있습니다. 버추얼 숏인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류는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I1 전류는 증폭기에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돼야지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양단에 전압이 같다면 KVL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VID는 뭐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 여기 전압 차이, 이게 R1 곱하기 I1 I1이 지금은 여기 흐르는 전류로 잡았어요. 플러스 여기 전압은 보철 숏이니까 제로입니다. 플러스 여기 전압은 이렇게 계산하면 똑같이 R1 곱하기 I1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전압 드랍의 2배, 다시 말해서 VID는 2배의 R1 곱하기 I1 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I1은 2배 R1분의 VID 이렇게 주어지죠. 그리고 이 전압 소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숏이 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항 생각하면 R1 두 개가 시리즈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묘 법칙 생각해 보시면 걸어준 전압과 흘러들어간 전류 사이에 이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I1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게 I1 값을 알고 나면 이 인버팅과 난인버팅 터미널, 난인버팅과 인버팅 터미널의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난인버팅 터미널과 인버팅 터미널의 전압은 이게 R2 곱하기 I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계산하면 여기 집어넣게 되면 이게 I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2배 R1분의 R2 곱하기 VID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가 여기 터미널의 전압입니다. 여기 터미널과 이 터미널의 전압은 R2 over 2R1 VID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
이걸 가지고 출력 전압을 계산을 해보시면 출력 전압은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더한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전압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2배의 R1분의 R2의 VID 이렇게 돼요. 플러스에 여기 흐르는 전류도 똑같이 I1이 흘러요. 그러면 R2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 그게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전압은 2배의, 2배가 아니고 위의 값의 2배니까요. R1분의 R2의 VI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저희들이 봤던 여기에 디퍼런스 게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코먼 모드인 경우에는 그 입력 저항이 절반, R1 더하기 R2의 절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모드에서는 R1의 2배가 입력 저항에 해당하고 코먼 모드는 이득이 없어지고요. 자동 모드는 R1분의 R2에 해당하는 이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난인버팅과 인버팅 터미널의 각각의 전압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디퍼런스 회로를 디퍼런스 회로를 여기다 뒀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는 100Hz에 여기 100Hz에 사인파로 정의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90도 이상 차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90도 이상 차이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고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디퍼런스를 재기 위해서 V2에서 V1을 빼서 여기 게인을 1로 줬기 때문에 여기가 VID에 해당하는 전압이 인가가 되고요. 여기는 V1에다가 V2를 더한 다음에 V2를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먼 모드를 계산한 식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위에 저희들이 코먼 모드나 차동 모드를 정의할 때 코먼 모드와 차동 모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걸 실제 회로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을 인가를 하고요. 두 개의 신호의 차이를 픽업하고 두 개의 신호에 썸을 한 다음에 반을 만들어서 코먼 모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1, V2를 디퍼런스 앰프에 인가를 했습니다. R1, R2의 값이 1K, 2K고요. R3의 값이 1K, R4가 2K인 증폭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호의 차이가 뭐고 신호의 코먼 모드가 뭔지 그리고 신호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면 좀 탔죠.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먼저 여기 전압이 V1이고요. 여기 전압이 V2입니다. V1과 V2고요. 두 개의 신호의 차이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퍼런스를 구하면 여기가 두 신호의 차이인데 V2에서 V1을 뺐을 때 값입니다. 파란색에서 녹색을 뺐을 때가 빨간색 신호입니다. 그리고 코먼 모드 신호 성분은 두 신호의 평균치입니다. 여기가 두 신호의 평균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호의 합과 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 신호는 여기에 출력 신호인데 출력 신호를 찍어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력 신호는 이 공통 성분은 없고 차동 성분만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이 성분 안에 차동 성분은 빨간색입니다. 여기가 제로인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자색으로 표시된 게 출력인데요. 출력과 입력은 같은 위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득 계산할 때 여기 차동 모드 이득은 있고요. 공통 모드 이득은 왜 없느냐 하면 공통 모드 신호는 이 신호입니다. 청록색 신호인데 청록색 신호하고 출력 신호를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위상차가 얼마가 나는지를 보시면 90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션 하면 제로가 되겠죠. 서로 오소고나래요. 그래서 공통 신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 신호 안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분만 있고 청록색으로 표시된 성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90도 이상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푸리에 시리즈 분석을 하게 해놨습니다. 출력 전압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 분석, VID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 그리고 VI 코먼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를 나타냈는데요. VO와 VID는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동 이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VO와 VI 코모는 90도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서로 오소원하기 때문에 그 성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푸리어 시리즈를 LT 스파이스에서는 내가 푸리어 시리즈를 계산하고 싶은 기본 주파수를 인가를 하고요. 측정하고 싶은 노드 전압을 찍어주면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푸리어 시리즈 계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VO는 크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위상값이 135도입니다. 그래서 VO가 135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VIB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크기는 1.414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은 135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135도로 서로 같은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값을 가지는지는 그 신호를 저희들이 줄 때 처음에 두 개의 신호가 V1과 V2의 두 개의 신호가 위상차가 90도 나게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취하면 45도 위상 차이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 때문에 원래는 2배가 돼야 되는데 2배의 루트 2분의 1,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가 크기가 1이고 1이면 원래 이 그 두 신호의 값에 이제 최대값이 2가 나와야 되는데 위상차가 90도 나 있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로 나누어서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들을 보시고 왜 이런 값들이 나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135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고 얘도 135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쪽에는 이 디퍼런스 신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먼 모드 신호 성분은 찾아보시면 크기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위상이 여기와 여기가 90도 이상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신호에는 이 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먼 모드 성분은 여기가 9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코먼 모드 성분은 리젝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 신호와 차동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신호에서 어떻게 이제 공통 성분을 읽어내고 차동 신호를 읽어내는지, 서로 다른 신호와 같은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